쉽게 다가갈 수 없는 땅 DMZ. 15년 전 나는 그곳을 카메라에 담을 귀한 기회를 얻었었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상징, 한반도의 DMZ를 담은 사진에 국제사회는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다시 그곳에 가려 한다. 15년 만에 출사에서는 DMZ의 어떤 모습과 만나게 될까? DMZ의 겨울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15년 전, 그때도 그랬습니다. 하늘은 푸르기만 한데 바람이 만들어내는 눈보라가 길을 막아서고 말았습니다. 최병관 작가는 결국 장비를 메고 걸어가기로 합니다. 최 작가가 지난번 이곳을 찾았을 때는 아직 꼬마였을 젊은이들이 눈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18시에 다 대소작전하고 졸수했는데 눈이 와가지고 덮어버린 거죠. 이게 바람이 가만히 눈이 날라와가지고 그냥 길을 다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말도 못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눈썹 붙어가지고 여기까지만 가자. 어시겠지? 눈과의 싸움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만은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파랗던 하늘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15년) 전 카메라에 담았던 겨울산을 다시 보러 가는 길. 산도, 철책도, 그곳을 둘러싼 고요도 놀랍도록 그대로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그런데 사람도 그대로일까요? 아이고, 사장님 이거 15년 만입니다. 유독 책임감이 강해 보였던 그 사람은 이제 사단 전체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감시 장비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보다 야간에도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 감시 장비가 많이 보충되어 있고 논두렁 밭두렁 흔적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면 그걸 꼭 좀 찍어야 되거든요. 그거 그대로 15년 전에 그랬구나. 그 모습은 뭐 그대로 있고 예. 이게 이제 몇 년 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정비가 잘 돼 있죠. 이제는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열쇠 전망대는 DMZ 전역을 통틀어 가장 넓은 들판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대표적 격전지인 백마고지 아래에는 제법 큰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해마다 8월 마을 운동회를 열어오고 있는 대마리. 그런데 이 마을 운동회는 이상하게도 제사로 시작됩니다. 백마고지 전사자들과 나란히 놓인 신인은 대마리 1세대 주민들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두루미 평화 마을의 초기 개척 주민들과 군부대 장병이 함께 잡초와 잡먹을 제거하고 지뢰를 제거하면서 목숨을 담보로 이룩한 땅입니다. 꼬마들이 먼저 재롱을 선보입니다만 대마리 운동회의 백미는 어른들의 대결. 특히 이 마을만의 유서 깊은 종목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비료포대 들고 버티기. 지금은 모두 웃고 있지만 사실 이 종목은 얼차려를 받던 기억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도 이제 주민들도 군인 그 훈련을 몇 점 받았어요. 밤이 되면 9시가 넘으면 우리는 돌아다니는 게 허락이 안 돼요. 커튼을 딱 치고 그 당시는 전기 안 들어왔으니까 촛불 아니면 그저 등잔이라고 기름 부어가지고 떼는 거 있잖아요. 그 불빛도 전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게 커튼을 쳤고 9시 되면 우리가 점을 쳤어요. 맨 처음에는 군인하고 똑같이.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도 그 옛날 다 같이 고생한 기억 덕분입니다. 개가 난 거 생각하며 죽은 사람들 생각하면 아주 마음이 뭉청 아프죠. 못 먹고 그 시절에 우리 굉장히 어려웠어요. 대마리가 그냥. 대마리의 역사는 150명의 청년들이 한날 한시에 공동 입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그날의 비장했던 마음을 새겨놓은 표지석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150명 우리 들어온 사람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고작 천막 몇 개와 일주일치 식량뿐이었다고 합니다. 20명씩 들어가는 그 군인 천막을 빌려다가 이제 치고 저 밑에 골짜기니 그 나무 수풍을 깎고서 거기다 치고서 1년간 거기서 항구에다 밥을 끓여 먹어가면서 남자들끼리만 1년을 살았죠. 스스로를 천막 동기라 불렀던 150명의 청년들은 1년 뒤 가족들을 불러들여 정식으로 입주식을 가졌습니다. 군부대의 지휘 아래 온 가족이 낮에는 땅을 개간하고 밤이면 보초를 서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동네 복판에 무기고가 있었어. 무기고를 짓고 집집마다 애망 한 대씩을 다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제 무기고에다 다 이제 저녁 해놓고 밤이면 이제 야경을 놀았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번호 대로 돌아가면서. 지독히도 엄격했던 출입 통제. 결혼식 날까지도 출입 허가가 떨어지지 않자 색시를 장롱 속에 숨겨 들어오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뒤져보지, 안 뒤져보더라고. 새 색시를 데려와다가 여기서 그냥 마당에서 상 하나 차려놓고 물 떠놓고 신랑 뭐 이렇게 절시키고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그래도 살았어. 그거 그러니 그 색시가 야, 그 지금 같으면 시집 오겠나? 그 뒷짝 속에 들어앉아서 가는 데를.
밤낮으로 울리던 대남방송, 대북방송이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바깥 세상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다다다다다 그냥 5, 5시만 하면 난리가 났지 전쟁난 거 뭐냐. 그게 서로 엄포 사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남방송 저쪽에서 대남방송하고 이쪽에서 이제 대북방송하고. 그러니까 이 들판이 왕왕해서 아주 낮이나 밤이나.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자유의 마을 대성동에도 자유의 마을이라는 의미심장한 이름이 붙여졌던 대성동 마을이 민통선. 그러니까 민간인 통제선 안에 들어선 제일 첫 마을이었습니다. 휴전 이후 미국 측은 남방 한계선 남쪽에 또 하나의 선을 그었습니다. 얼마 후 민간인 통제구역에 행정권을 넘겨받은 우리 정부는 민간인 통제선 북방을 개발할 계획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합니다. 전략촌, 재건촌, 개척촌. 이름과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민통선 마을이라고 불리는 마을들이 생겨났습니다. 체제 경쟁이 맹렬하던 그때 남북은 서로에게 자신들이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민통선 마을들이 그 선전의 경연장이자 심리전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100m도 넘는 깃대가 마주 서 있는 이 장면은 그래서 참 상징적입니다. 어디선가 얻은 군인용 방한복을 입고 그녀는 지금 모내기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일터로 가려면 초소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 비가 와가지고 지뢰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계속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뢰나 이렇게 발견하시더라도 부대로 가져오지 마시고 여기 적혀있는 거 이렇게 연락해주시고 절대 지뢰 건드리시지 않기를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어.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도 돼요? 수고하세요. 지난 45년 일상이 되어버린 통과 의뢰. 불과 몇 미터 옆으로 남방 한계선을 끼고 5분쯤 달렸을까. 남방 한계선 바로 안쪽 백마고지가 올려다 보이는 곳에 논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 당시만 해도 주민들에 대한 군부대의 통제가 엄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작전 지역에 통제 지역에 딱 해서 저기 연천 쪽에서 오는데 금무소, 초롬에서 오는 데는 두 군데를 거쳐서 세 번째 이제 여길 들어오는 거야, 우리 영농민들은. 그래갖고 뭐 친척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초상이 나도 저기 임종주 못하는 자식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는. 일하러 나올 때면 군에서 지정한 색깔의 우도과 모자를 반드시 써야만 했습니다. 유난히 우리를 아주 혹사를 시켜서 영농민을 이렇게 여름에 더워서 모자 이렇게 벗어놓잖아요. 그러면 와서 붙잡아 가가지고 그냥 붙잡아 그냥 차에 태워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줄로 새끼 줄로 엮어가지고 차 태워갖고 간 거야. 사령부까지. 아니 더워서 모자 했는데 개인 행동 했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 민통선 주민으로 산다는 것은 늘 누군가의 시선 아래 있어야 한다는 뜻. 지금도 그곳은 유난히 경고문이 많은 땅입니다. 늘 단호하고 일방적인 그 많은 말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까지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장진 씨는 임진강에서 일하는 어부입니다. 그의 일터 역시 민간인 통제선 너머에 있습니다. 어민인데. 어? 이거 임명수고 박상진이고. 물때에 맞춰 보통 하루에 2번. 들어갈 때마다 신원을 확인합니다. 매번 확인하죠. 매번 아주. 딴 때는 그래도 맨날 여기 근무자들이 다 고정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있을 적도 있고 없을 적도 막 바뀌니까. 군부대에서 지정한 밝은 색깔의 작업복을 입고 배마다 무전기를 하나씩 받아듭니다. 무전기를 챙겨가죠? 이게 있으면 얘들이 다 우리가 어디 가는지 다 알아. 통문 안에는 마치 주차장 관리실의 차 열쇠처럼 노가 줄줄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사람 키의 2배도 넘어 보이는 저 노가 임진강 5선단 사람들의 유일한 동력입니다. 혹시나 월북이라도 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동력을 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 하나와 0.5톤의 작은 쪽배만으로 해온 임진강 어부의 일. 아버지를 따라 파주에 들어와 이 일을 시작한 박장진 씨는 노를 잡은 지 올해로 35년이 되었습니다. 임진강은 밀물과 썰물에 따라 물살이 크게 뒤바뀌기 때문에 노 젓는 사람을 특히나 힘들게 하는 강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배마다 고기가 그득했습니다. 특히 최상품 대접을 받는 임진강 황복이 계속 잡힐 때는 참 신나게 일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가 가는 곳 어디나 철책선이 따라옵니다. 이제 여기 조업하시다 보면 이선재 어르신 주의하여 여성에 경고합니다. 현재 어선은 1차 어로 한계선에 넘어가셨으니 방송을 듣는 즉시 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는데 넘어갔다는 거야? 그물로 나갔구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맨날이지 맨날. 언덕 위에 초소가 보입니다. 북한이 지척이다 보니 군인들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데도 이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여기서부터 얼만큼 거리인가요? 놓지 말아야 되는 선이? 여기 저기 관망대. 여기 관망대 있잖아. 어부들의 쪽배가 출발했던 곳에서 2km쯤 올라오면 방금 경고를 받았던 어로 한계선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약 2km를 더 가면 DMZ가 시작됩니다.
아버지를 따라 이 일을 시작한 지 4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꽃은 피었는데 봄날은 안 오는구나. 그 세월 참개에서 보고로 또 장어로 어부들을 먹여 살려온 이름들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안 변한 건 너 짓는 거. 계속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안 변한 건. 변한 건 많은데 안 변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너무 힘들지. 아유, 말로 어떻게 말해. 임진강 어부들의 공통된 바람은 아무리 작은 배라도 좋으니 동력선을 쓸 수 있게 되는 것. 그때도 바람이 이렇게 거셌었다. 울타리만 바뀌었을 뿐 여전한 풍경. 한낮에도 체감 기온이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맹추위도 여전하다. 삼남한상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가칠봉으로 가는 길. 그곳에서 보았던 풍경을 잊을 수 없었다. 한국전쟁 당시 격전이 벌어졌던 김일성 고지가 손에 잡힐 듯 시야에 들어온다. 저 능선들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저곳에 올랐을까. 움푹 파인 지형이 화채 그릇을 닮았다 해서 한국전쟁 당시 펀치볼이라는 영어 이름으로 불렸던 곳. 전쟁이 일어나기 전 해안면은 북한이 통치하던 38선 이북 지역이었습니다. 격전 끝에 남한 땅이 된 이른바 수복지구입니다. 1956년과 1972년 두 번에 걸쳐 정부는 모두 250가구를 이곳에 이주시켰습니다. 청혼의 꿈을 안고 들어왔던 1세대들은 이제 80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15년 전 최병관 작가는 이 마을에서 한 실향민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제가 15년 전에 이 김원백 할아버지고 일찍 돌아가셨구만. 그래도 이때가 정정하셨는데 그래도. 정정하세요. 예.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양반도 논 말고 10년이면 간. 바로 산 너머라는 고향 땅은 끝내 다시 밟지 못했을 것입니다. 큰아버님. 주민들이 고인의 조카를 찾아주었습니다. 큰아버지와의 정이 각별했다는 중년의 조카는 마을 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갈 시간은 됐는데 안 내라. 집차를 안 타시는 거야. 그래 나도 눈은 조그맣지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때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잊어버렸잖아. 여보게 나는 고향을 밟아보기 전에 눈을 못 감네. 그 뼈아픈 말을 평소에도 늘 하셨다고 합니다. 또 너무 이렇게 자기가 사셨던 데가 갇혀보니까는 그 너무 그게 감정이 좀 많았죠. 요 고개만 너무 고향이. 그러니
성격이 그러셔도 그 말만 나오면 진짜 애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 부시시고 뭐. 저 전망대 올라가면 이렇게 내리다 보여요. 예. 고향이.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매일 그런 길 못 가니. 이렇게 내리다 보니. 초서 있고 예. 예. 남북이 갈라졌다는 게 빨리 됐어야 되는데 자식들 되는 입장에서도 참 안타까웠어요. 그때 매일 우시면서 그런 얘기할 때 보면은 진짜 안타까웠어요. 해안면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을지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15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남방 한계선 저 너머 DMZ 안에 고인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을의 흔적조차 희미한 저곳을 바라보며 고인은 사람의 활기로 북적였던 기억 속의 고향을 수도 없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해안면 이주 2세대. 서정호 씨의 아버지 역시 실향민이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이렇게 젊으셨을 때. 아 저거요? 예. 자꾸만 손을 숨기는 버릇이 있는 사람. 그래도 아까우면서 그는 민통섬 마을에 또 다른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 드네. 뭐 다 멀쩡해가지고. 지뢰 사고, 한 팔과 한 손을 잃었고 얼굴에는 온통 파편이 파고들었습니다. 14살 때였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서 그걸 주머니에다 주워 놓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알아보니까 그때 다시 모르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그게 폭풍지뢰예요. 폭풍지뢰, 발목지뢰. 눈에 띄게 똘똘하고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의 기대를 모으던 장남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나 다 죽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무조건 죽을 걸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공무원이 되고 싶었지만 번번이 면접에서 낙방했고 그쯤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처갓집에 가면은 무조건 반대해서 힘들 거다. 애를 하나 낳고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동석이를 나가지고 예. 갔어요. 갔는데 엄청나게 반대받았죠. 반대하던 장인어른은 글씨를 한번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잘 쓰신다. 심지 굳은 그의 필체 속에서 강인함을 읽어내고 나서야 승낙이 떨어졌습니다. 이 벌판 어딘가에서 어린 시절 자신을 다치게 한 지뢰를 주었다고 합니다. 4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이 일대는 여전히 미확인 지뢰지대로 남아있습니다. 저기 올라가면 또 초소 하나. 내가 넓게 개간했지, 지가 좀 해서. 그러니까 또 꽤 넓은데.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했어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담담하게 말하지만 이 정갈하고 반듯한 밭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돌과 나무와 지뢰를 캐내야 했던 걸까요? 대마리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개간이 진행되면서 지뢰 사고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그 첫 희생자였다. 저쪽으로 또 개간을 또 지뢰 개간한 거야. 이런 거 이랬더랬지 뭐 전부 다 이랬더랬지 뭐. 나무가 많은 게 뭐냐면 저 보드나무 이 가지에 많이 치는 거. 그게 꽉 찼어, 그게. 개간해서 이제 농사 짓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은 늘 얘기하는가 보다. 돌담 하나, 풀뿌리 하나에도 우리 정신이 안 들어간 것이 없다고 말이다. 여기 유초는 이거 뗐지? 제일 먼저 공사. 일명 발목지뢰라고 하는 대인지뢰가 가장 많은 피해자로 나왔습니다. 여기를 잘랐어 여기. 이게 다리가 이래 탔는데 지금도 이렇게 굽잖아 이게. 이게 봐요 이렇게 이거 빠지려니까 이게 수백 번 갈은 거야 이걸. 개간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천막 동기 150명 가운데 무려 18명이 지뢰 사고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행히 뭐냐면은 이렇게 안고 이거 밟았을 때는 말이야. 이거 섬뜩한 게 정신을 때문에다 발 집어넣은 거야. 그래. 아주 그렇게 그냥 화끈거리고 뜨거워서 못 견디겠더라고. 그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기계야 이게. 천막 동기들은 지뢰 캐는 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거기다 막대기 꽂아가지고 막대기 꽂아서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틀게 되면 이거 스위치를 틀게 되면 윙 소리가 나요. 나무띠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지뢰라고 그래요. 그러면 팍 써 그냥. 윙 소리가 윙 하다가 다른 소리가 나요. 팍 써. 그러면 지뢰야. 그냥 개구리는 거지 이게 수십만 발 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계속된 사고.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고가 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했습니다. 다쳐갖고 죽었잖아. 죽었으면 우리 그걸 묻고서 바로 또 가서 개간하는 거야. 개간을. 그러니까는 사람이 다치고 죽고 그러다 하루에 두 명이 죽을 때가 있어. 그러면 지금 같아서는 아마 개간으로 안 들어가. 악은 작은 사람은 그냥 가서 그냥 개간하는 거야. 비무장지대 안에는 지금도 100만 개에 달하는 지뢰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항공기로 대량 살포된 지뢰들. 그러나 하나하나 거두는 것은 결국 사람의 일이 되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서늘한 분지기후 덕에 감자 농사가 잘 되는 해안면. 서정호 씨의 감자밭이 분주합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꾀부리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떼나는 것도 있어? 있어요. 용접기 다 있어. 있어? 아 그러나 나 이거 좀 불어준 거 해줄 거야? 요거 집에 있어. 여기. 어? 부러진 거 이게 부러졌죠? 여기. 부러진 거 요렇게 가서 여기 떼면 돼. 그러게 그거 좀 떼달라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똘똘한 아이로 소문났었다는 서정호 씨. 사고가 나자 마을 전체가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아주 똑똑하고 인물도 이쁘고 아주 진짜 좋았죠. 근데 저 다쳐가지고 걔도 못하는 게 없어요. 아주 밭도 갈고 논도 갈고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소하기만 한 일도 그는 애를 써야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정호 씨는 남들만큼 하려면 그저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불편하지요. 뭐 불편한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해야 되니까. 우리 민간인들은 지뢰에 다치거나 폭발로 다쳐도 아무런 그것도 없어요. 조치라는 거 없고 도움의 손길도 없고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다쳤으니까 내 잘못이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지.
어쩐지 듣는 사람을 미안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해안면에는 50명 정도의 지뢰 피해자가 더 있다고 합니다. 본래 그렇게 미운 인물은 아니었다고 서정우 씨는 수줍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로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찍은 거 이거 하나 남아있네. 다치고 나서는 그래서 나 다치고 나서 사람한테 이렇게 안 어울렸어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네. 많이 외롭죠. 반듯하고 유망했던 청년이 외롭게 성장해가는 동안 세상은 멀리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늦은 봄, 수술실에서 서정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동안 몸에 박힌 파편들을 자기 손으로 빼내곤 했었는데 한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오늘 가슴과 얼굴에 남아있는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밭일을 끝내고 아내도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덥석 애들도 손주들도 안고 사돈들 이렇게 볼래도 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나서지 않고 그래서 많이 속상했어요. 진짜 너무 많이 속상했어요. 당신도 속상하고 자식들도 속상해하고. 근데 다만 가지 우리 애들이 자기 아빠가 장애인이라서 창피하게 안 하고 좀 자랑스럽게 어디 안 가도 막 팔짱 끼고 데리고 나가고 막 그래요. 우리 애들이 그거 하나는 착해 또. 근데 다음에는 수술 잘 하고 나면 이제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 놀러도 한번 가봐야죠. 우리 단체 여행 한 번 못 가봤어요. 근데요. 남편은 집 앞 가게에 나갈 때도 머리를 단정히 하고 옷을 갖춰 입고 나가곤 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는지 아내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애가 타는 것 같습니다. 고생했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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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 이따 오실 테니까 좀 기다리셔야 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다고 합니다. 추워? 추워? 좀 더 아프면 어디 아파? 얼굴이? 목이? 이게 전부 다? 원심 마취 안 하고 죽은 마취 했나요? 이제는 50년 동안 몸속에 들어있던 파편 때문에 염증이 생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또다시 15년 만이다.
장단콩으로 유명한 파주의 통일촌. 1973년 정부는 80가구를 이곳에 입주시켰다. 제대 군인 가족 40가구, 그리고 본래 이곳이 고향인 원주민 40가구를 선정해 또 다른 민통선 마을을 만든 것이다. 15년 전의 사진 속에는 장단콩의 기원이 된 장단면의 흔적과 서부전선의 순간순간들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 나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저는 되게 오래간만에 여기 오네. 오랜만에 만난 통일촌 마을 사람들에게서 서운한 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주민들이 이 토지만 하면은 이제 우라병들이 다 나갔고, 예? 이거 내가 내 땅인 줄 알고 다 이렇게 해관해 놓고 해서 다리 잘라주고 죽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켜놓는 걸. 그리고 그렇게 농사일을 하고도 저녁이면 와서 여기서 이 총 들고 근무를 섰어요. 국가를 지켰어요. 여기서 우리가 마을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갖고 이 마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되네요. 얼마 전 수십 년간 임대료를 내며 경작해온 국유지를 두 달 안에 사라는 통지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사지 않으면 다른 곳에 매각하겠다고도 했답니다. 오늘 뭐 하루 종일 그 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개간을 했으니까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소유하고 20, 30년 동안 40년 동안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건 우리한테 조회에 마땅한 건데. 나머지는 국유지로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그거를 갖다가 자산공사에서는 지들 땅이라고 임대를 내라 사라. 재정파고는 임수권이 있고. 예. 전쟁 이후 폐허로 방치돼 있던 땅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주민들은 허망한 일에 청춘을 바쳤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첫째선 이렇게 있었구나. 아니요, 바로 여기. 저 검은 나. 우리는 내 땅 같이 여기 참 피땀을 다 흘렸는데 부부가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뭐 토지 지주들이 나타나가 뭐 토지를 뭐 현 공시지가에 살아 뭐 정부 이라니까 너무 우리가 정부에 대한 배신을 당한 행위 같고 우리가 뭐 이용당한 그런 기분도 없지 않아 들고 그래요. 예. 45년 전 대마리에 정착하기로 했을 때 150명의 청년들은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땅 6,000평을 줄 테니 열심히 일해라. 그때 그 청년들은 그 말을 열심히 하면 땅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입주했을 때 정부에서 들여보낸 대로 농토 문제도 6,000평 준다. 자선반대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면 보금자리가 된다. 그렇게 약속한 것이 전부 개간하고 보니까 이게 개간해서 옥토가 되니까 그때 지주가 나오는 거예요. 저 빛나는 들녘을 두고 땅 주인들과 법정 싸움도 벌여봤지만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책임져서 그걸 방어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때 그 설계하고 개혁한 사람들은 벌써 자리에서 떠나가고. 그게 법에서도 몰라. 왜 들어가서 그 남의 땅을 개간해가지고 그렇게 싸우느냐는 식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우리가 정부에서 입주시켜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 게 어딨냐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은 개인 재산을 보호하게 돼 있는데 당신 땅들도 아닌데 왜 가서 남의 땅 개간해가지고 살면서 왜 지주가 달렸는데 안 주고 그렇게 싸우느냐 이거지. 저 폐허도 열심히 일구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을 일으킬 양지가 되어줄 것이다. 그때 그 청년들이 들었다는 약속은 너무도 명쾌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것일까요?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서정호 씨는 감자밭으로 달려왔습니다. 그가 지뢰를 캐어 만든 들판에는 감자꽃이 눈부시게 피어 있었습니다. 쉬고 싶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렇지요. 근데 하루 놀면은 일이 엄청나게 손해가 된다. 이번에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8일 있다가 왔잖아요. 근데 일이 지금 엄청 밀려 있다니까요, 집에. 그래서 이제 요즘도 쉬지 못하고 계속 하는 거죠. 몸을 추스릴 새도 없이 또다시 밭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맨몸으로 들어와 폐허 위에 마을을 세운 민통선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하면 된다라는 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찬란한 약속이었습니다. 서정호 씨는 현재 임대료를 내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가 청춘을 바쳐 일군 땅 역시 몇 년 전 어느 날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제가요? 저 원망해본 적 없어요. 그냥 다치니까 더 이제 살아야 되는 의욕이 더 생긴 거죠. 다치니까 이제 먹고 살 일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우선 큰 걱정이었었죠. 내가 다치니까. 내가 뭐 다쳐서 원망해보고 뭐 실망해보고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세상은 어쩌면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다는 걸 잊어버린 듯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민통선 북쪽에는 눈부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중단된 전쟁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선. 그 안에서는 때로 끝나지 않는 전쟁에 상처 입고 때로는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애달파하면서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